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한때는 희대의 사기꾼이라고도 이야기 불렸지만 어쨌든 경제 사사 분면의 모든 직업군을 넣어서 설명을 했던 그 책 하나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이 양반이 지금까지 뱉은 말이 거의 다 맞았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라고 했던 로버트 키요사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금과 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라. 어쨌든 이 양반 XRP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아직까지는 공부를 덜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 아빠입니까? 가난한 아빠입니까? 자, 로버트 키요사키, 초인플레이션이 곧 닥칠 수 있고 오늘 샀던 새우깡이 1,000원인데 내일은 1,500원이 되기 전에 그 돈을 가치 있는 곳에 묶어 놓아야 된다.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하락을 눈뜨고 보고 있지 마라.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로 금과 은, 비트코인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요양관 이야기를 보다 보면 좀 어쩔 땐 무섭긴 하죠. 저도 어쩔 땐 여러분들에게 반정부적 요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무정부적 그런 생각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선 인류 전체에 대한 질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들 또한 완벽하게 붕괴되고 무너지는 걸 보고 있진 않을 겁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이야기하고 XRP를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서 또 비교를 하고 비트코인은 뭐가 잘 됐다, 뭐가 잘못됐다 라고 비평하기도 하지만 아주 단순한 원리로 비트코인과 XRP를 이야기하자면 비트코인은 약간 반민주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죠. 탈중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이라든가 중앙 집중화된 곳에서의 간섭을 아예 배제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물론 이 시대에 필요하긴 하지만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수백 명이 그 길을 건너야 되고 수십 대의 차가 신호등 없이 지나가는 거와 똑같겠죠. 위험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그 마음 한 구석엔 내가 부자임을 그 누군가는 인정해주길 바라는 욕구가 있겠죠. 약간 과시욕, 인정욕구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회는 어쨌든 공산주의 체제겠죠. 부자는 되고 싶고 질서는 잘 잡혀야 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충분히 독재적인 반정부적인 그런 여건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꾸며서 가꾸어서 도로의 신호등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왔다 갔다 하고 자동차도 잘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코인이 XRP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약간의 규제가 있고 질서가 있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게 가장 XRP와 비트코인의 차이겠죠. 비트코인은 잘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면 XRP는 잘 다듬어 놓은, 잘 꾸며 놓은 상품성이 있는 다이아몬드겠죠.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를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고 또 XRP가 갖고 있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좋은 소식. 어쨌든 금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죠. 금과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 모으라고 했던 로버트 키요사키의 말대로 금이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쁜 소식, 그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노동자와 저축자는 패자이다. 노동을 해서 저축을 해서 돈을 벌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아버렸어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돈은 땀 흘려서 벌어야 된다 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 누군가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은행에 저축한 자본을 가지고 그들은 손대지 않고 코를 풀고 있었죠. 그래서 돈을 벌려면, 부자 아빠가 되려면 인플로이, 고용자가 되거나 셀프 인플로이, 고용주가 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기업의 사장이 될 수 없는 비즈니스맨이 안 된다면 결국 인베스터,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설명이었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로버트 키요사키가 25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결국 달러의 붕괴, 미국의 부채, 이 기회를 틈타서 그는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짜 화폐 시스템에서 벗어나세요. 제가 계속
말했던 내용 중에 하나도 이거죠. 돈은 빚이다, 빚은 이자다. 이자라는 돈은 은행에 없다. 블록 형성에 대한 대가로 받는 비트코인은 오히려 숫자로 적힌 돈들, 가짜 돈들,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가상화폐에 가깝다. 그래서 그런 돈들은 가짜 화폐 시스템일 수 있다. 종이화폐에 대해서 난도질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가오는 초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공간은 금, 은, 비트코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행하고 있는 금리 정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땀과 피를 요구하고 있죠. 다른 곳으로 정신을 쏟게 하지 않고 있죠. 하루 종일 바빠야 되고 하루 종일 돈 걱정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어려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지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게 개미들의 삶이죠. 그리고 뭐 저도 대중과 똑같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하는 말들을 이해는 하지만 좀처럼 여러분들 삶의 패턴을 바꾸기란 굉장히 힘들죠. 항상 식량과 임대료, 연료를 감당할 여유가 없고 금과 은, 비트코인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안타까울 뿐이죠. 어쨌든 로버트 키요사키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었고 저 또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반면에 요 기사 아시죠? 짐 크레이머 전통 금융 인플루언서 연양반 10월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한다고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이 소비자들 반응은 요게 상승 시그널 아닌가 라는 판단을 했었죠. 심지어 그는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며칠 전까지도 실리콘밸리뱅크의 주식을 사야 된다는 방송을 했었죠. 수많은 대중들은 비트TV의 말보다 짐 크레이머의 말을 들었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셨겠지만 어쨌든 암호화폐를 모르고 비트코인을 모르고 XRP를 모르는 수많은 대중들은 짐 크레이머의 말을 신뢰했겠죠. 충분히 그들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항상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횡포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 안에는 그들의 탐욕, 욕망, 욕심, 이해관계, 돈에 관련된 사슬이 얽혀 있겠죠. 어쨌든 10월 짐 크레이머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도 상승 시그널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번에 이제 짐 크레이머가 비트코인을 던지라고 이야기했던 발언에 대한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전통 인플루언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빨리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공부하고 그를 따르는 대중들에게 암호화폐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브로드캐스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전통 금융 경제 방송을 하는 인플루언서들 이야기를 들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듣고 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라고. 미국이 어렵고 중국이 어렵고 전세계 경제가 어렵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고 제가 댓글을 쓰고 싶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어졌던 모든 경제를 던져버리고 새로운 걸 들기보다 계속해서 그냥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좋아질 건덕지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그냥 숨어라, 현금화해라, 디테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세부 내역들을 어밀조밀 설명을 하지만 듣고 나면 답이 없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저는 뭐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죠. 빨리 암호화폐를 이해하라, 비트코인을 이해하라, 블록체인을 인정하라, XRP를 보호하라. 짐 크레이머의 이런 발언들은 어쨌든 수많은 경제 채널의 인플루언서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들 또한 이제 암호화폐를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겠죠. 짐 크레이머 비트코인을 좋아하면 비트코인을 사세요. 그러니까 또 강력한 소비자들의 반응 댓글은 처음으로 맞추겠느란 댓글을 상세하게 썼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제 영상도 거의 이제 3년 동안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6만 유튜버의 미래 예측이 맞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똑똑한 양반들, 정책 입안자들, 그들의 생각이 맞았는지, 제가 그들보다 똑똑했습니까? 제가 그들과 다른 건 단 하나겠죠. 비트코인을 빨리 이해했을 뿐이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해하다 보니까 결국 인류에게 쓰여질 수 있는 고놈은 XRP라는 판단을 남들보다는 좀 빨리 했겠죠.
자, 어쨌든 짐 크레이머, 로버트 키요사키 굉장히 극명하게 다른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들의 생각이 하나로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시험 지갑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죠. 5년 이내에 10억 명의 사람들이 이 시험 지갑을 사용할 거라는 예측을 했었죠. 그리고 그제 영상에서 제가 전자지갑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XRP 개발자 시험 지갑 업그레이드의 마스터카드를 인풋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 같습니다. XRP 지갑 시험 마스터카드, 마스터카드의 영향력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저는 항상 전통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 금융 시스템이 결합이 SSL을 아주 잘해야 된다, 그게 가장 큰 확장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라는 표현을 했었고, 블록체인 기술은 결국 암호화폐를 발전시키는 도구가 아닌 전통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전통 산업군을 발전시키는 도구예요. 가장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 게 암호화폐는 따로, 전통 금융이 따로따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SEC 너무 까지 마라, 게리 겐슬러 너무 까지 마라, 잘 화합해라, 너무 상처 주는 말 하지 마라, SEC의 자존심을 높여줘라,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마스터카드, XRP, SSL, 그리고 마스터카드가 들어오게 되면 그 외에 전통 금융 시스템들이 하나둘씩 쉬움 지갑으로 쉬움쉬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인양반 새로운 바이낸스의 CEO 리차드 텅, 제가 인양반 보고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겁나게 말을 잘 듣게 생겼다, 미 정부에 그냥 무릎을 팍팍 꿇을 것 같다. 그리고 미 재무부는 아시겠지만 바이낸스의 모든 데이터를 5년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들여다보기로 합의를 했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산이라고 생각을 했던 미국이란 국가, 결코 금융에 관한 한 전 세계 어느 공산국가보다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펑자오는 이제 인간계가 아닌 천상계로 진입한 것 같다, 금융 세력의 일원으로 뛸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죠. 그런데 지금 장펑자오 10년형을 때리네, 벌금을 얼마 때리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장펑자오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스카우트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바이낸스 CEO 인양반이 지금 XRP와 관련된 연관성을 계속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과 꽤 오랜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있던 룰파이낸스, 이곳에서 리차드 텅이 이사회의 핵심 구성원이었다는 데이터가 떴어요. 그리고 트랭글로까지 언급이 되고 있고, 룰파이낸스 홀딩스 그리고 룰러머니까지 모두 다 리플과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었던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던 그의 이력, 그리고 얼마 전 비트코인의 수수료, 제가 어제 그 블럭을 들어가서 봤더니 아직까지도 엔트풀에서 그 수수료를 토해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슬금슬금 서서히 비트코인의 수수료 언급이 됐었던 거와 같이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다는 시그널들을, 데이터들을 조금씩 흘려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모든 행위들은 어쨌든 XRP를 두각시키기 위한 그 누군가의 전략이 아닌가. 사람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인식을 깨쳐버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비트코인의 확장성, 비트코인의 기술력, 이런 것들을 까발리면서 XRP를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티내지 않지만 대중들의 생각을 조금씩 바꾸어 놓으려는 그들의 노력들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기술력, 비트코인의 문제점들을 조금씩 오픈하지 않을까요? 제가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이야기드렸던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리스크, 6 컨펌, 그리고 처리 속도, 요런 문제점들을 계속 내보낼 것 같아요. 그러면 뻔하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바이낸스 CEO 리차드 텅과 함께 미 연준이, 미 정부가 CBDC를 위해서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는 그 명제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했어요. 통화청에서 근무를 했다는 게 꽤 인상적이죠. 왜 통화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바이낸스 CEO로 모셔왔을까요? 미국은. 어쨌든 리차드 텅, 겁나게 허벌나게 매우 베리베리 말을 잘 듣게 생겼죠. 누가 봐도 공무원 쪽으로 보이죠. 그리고 리플
XRP와의 관계, 어쨌든 상상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선택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가 꽤 추워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트TV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XRP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